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종류와 전파 특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파동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파동은 진동 방향에 따라서 횡파 또는 종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파동이 이동하는 매질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요.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파동의 경우 파동의 속력은 주파수와 파장을 곱한 것과 같죠. 또한 파동의 압축과 팽창의 공간적인 간격은 교란의 파장이 되지만 파동의 진폭은 파동의 평형점에서 정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파동은 전파하면서 종종 변형되는데요. 반사와 회절은 파동이 경계를 만날 때 운동 방향을 바뀌게 하는 원인이 되며 두 파동의 간섭은 진폭이 큰 파동과 영인 파동이 번갈아 나타나는 영역을 만듭니다. 한편 도플러 효과와 충격파의 형성은 움직이는 파원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이 중 도플러 효과는 파동의 수신자가 움직일 때에도 나타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파동의 발생과 종류, 전파와 인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파동의 발생과 종류, 그리고 파동의 전파와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파동의 발생과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파동의 전파와 인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파동의 발생과 종류. 파동은 무엇일까요? 파동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파동은 떨림 또는 진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들은 잔물결이 이동할 때 물 표면의 떨림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귀는 공기 분자의 진동에 반응하고 소리를 인식하죠. 또한 파동은 이동하고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포도주 잔을 깰 수도 있지만 스피커로부터 잔까지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즉 파동이란 물체의 알짜 움직임 없이 에너지를 전파하는 결합된 떨림들로 이루어진 진행하는 교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리나 잔물결, 줄 위의 파동과 같은 많은 파동들은 물체로 된 매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파동들은 진공 중에서는 존재하지 못하는데요. 반면에 빛이나 라디오파, 극초단파, 그리고 X선 등은 전파하기 위한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 중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동은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와 같이 매우 다양한 물질들에서 발생합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은 3차원 공간에 걸쳐서 소리로 진행되고 어떤 것은 표면을 가로지르는 잔물결로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선을 따라서 줄 위의 파동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파동은 분명히 모든 것에 걸쳐 있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은 짧고 어느덧 지나가는 소위 펄스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상적이고 반복적인 소위 연속파가 될 수 있습니다. 풍선 터지는 소리나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큰 해양파인 쓰나미,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의 빛 등은 펄스파의 예이며 소리 굽새에서 나오는 소리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파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긴 줄 위에 펄스파와 연속파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연속파는 잇따라 나오는 일련의 펄스파 또는 펄스파의 연속과 비슷합니다. 그럼 다른 많은 종류의 파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파동은 진동 방향에 따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횡파란 진동의 방향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파동, 즉 가로지르는 모양의 파동으로서 예를 들어 줄 위의 파동,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종파란 진동의 방향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파동으로
공기 중의 소리와 지진파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럼 슬링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그림 A에서처럼 슬링키를 평평하고 부드러운 탁자 위에서 늘리고 한쪽 끝을 슬링키 길이에 수직하게 좌우로 움직이면 횡파가 발생하는데요. 반면에 슬링키의 한쪽 끝을 앞뒤로 밀고 당기면 총파가 발생합니다. 각 파동에 대해 펄스파 혹은 연속파 중 하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슬링키가 횡파와 종파 모두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질은 아닙니다. 두 종류의 파동 모두 모든 고체 안에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진이나 지하 폭발은 지구를 통해 전파하는 종파와 횡파 모두를 발생시키죠. 하지만 원자와 분자들의 진동을 포함하는 단순 파동은 입자들 사이에 강한 결합이 없기 때문에 액체와 기차 안에서 전파하는 종파여야만 합니다. 파동의 속력은 교란의 이동 비율입니다. 참고로 입자들이 진동할 때 발생하는 각 입자들의 속력과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종류의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특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지금까지 논의해온 파동에서 진동하는 입자들의 질량과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파동의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때로는 매질의 다른 특성을 측정하여 매질 안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자의 질량과 입자들 사이의 힘과 같이 파동의 속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또한 물질의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잡아당긴 줄이나 슬링키 또는 팽팽한 줄에서 파동의 속력 V는 줄의 장력 T, 질량 M을 길이 I로 나눈 줄의 선 질량 밀도 μ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장력을 증가시키면 파동의 속력은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타나 피아노와 같은 줄이 있는 악기를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파동의 속력과 더불어 측정할 수 있는 연속파의 중요한 세 가지 다른 매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폭과 파장, 그리고 주파수인데요. 우선 진폭은 평형 위치로부터 측정한 파동 위 점들의 최대 변이를 말하고, 파장은 파동 위에 연속한 비슷한 점들의 거리로, 예를 들면 이웃한 정점들 혹은 이웃한 계곡들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파장은 그리스 문자 람다로 표시하죠. 마지막으로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한 점을 지나는 파동의 순환수로 파동에서 매 초당 진동 수를 말합니다. 다음 그림은 횡파의 스냅 사진으로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 파동의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동은 사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위치한 파동의 높은 점들은 정점 또는 마루라고 하고, 낮은 점들을 계곡 또는 골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을 가로지르는 직선은 파동이 없을 때의 모양으로 매질의 평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진폭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임의의 순간에 매질의 다른 입자들은 보통 평형 위치에서 다른 양만큼 이동하는데, 이때 최대 변위를 파동의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은 마루의 높이 또는 골의 깊이에 해당하는 거리로 이들 진폭은 같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종류에 따라 진폭이 많이 변하죠. 예를 들어 물의 파동의 경우 잔물결의 진폭은 수 밀리미터이고 해양파의 진폭은 수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간의 함수로 표시된 한 매질 요소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동이 한 파장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파동의 속력 v, 파장 람다, 그리고 주기 t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파동의 속력 v는 델타 t분의 델타 x와 t분의 람다, f 람다와 동일하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동의 전파와 인식. 이번에는 파동의 전파와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을 따라서 혹은 3차원 공간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파동의 경우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파동을 나타내는 것이 편리한데요. 이들을 파면 모형 그리고 광선 모형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파동이 발생된 지점으로부터 진행해 나갈 때 물 위에 펄스파를 가시화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파면은 펄스파의 정점의 위치를 보여주는 원이고 광선은 파동의 일부분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직선 화살입니다. 블라인드의 작은 구멍을 지나는 레이저 빔과 햇빛은 모두 공기 중에 먼지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독특한 빛의 선들과 비슷합니다. 물결파의 경우 파면들은 파동의 각 정점들을 나타내는 원점에 대해서 동심원들인데요. 이러한 파형을 구면파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가장 큰 원은 발생된 첫 번째 파면의 정점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속한 작은 원은 나중에 나오고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한 각 파면은 작은데요. 이때 이웃한 파면들 사이의 거리는 파동의 파장과 같습니다. 또한 연속파는 다른 펄스파 이후에 발생되는 일련의 펄스파들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연속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광선들은 파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선들로 여기서는 파란색 화살표들이죠. 그리고 파원에서 먼 지점에 도달하는 파면들은 거의 직선들인데 이에 해당하는 광선들은 거의 평행합니다. 또한 3차원 파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파면은 거의 평면이 되는데요. 이를 평면파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광선들은 평행하고 파동의 증폭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평면파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반사와 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을 반사시키는데 거울이 아주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서 듣는 소리도 반사의 영향을 받고 기타와 같은 음악 악기들도 소리를 낼 때 반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 등도 여러 목적, 가령 얼마나 빨리 운전하는지 조사하는 것에서도 반사를 이용하는데요. 즉 파동이 매질의 경계에 도달하거나 밀도나 온도 등 매질의 특성에 갑작스런 변화를 만나게 되면 반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줄 위에서 진행하는 펄스파가 고정된 끝에 도달하면 반사됩니다. 그리고 펄스파가 끝에서 튕겨져 줄을 따라 반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사된 펄스가 거꾸로 뒤집힌 것에 주목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줄의 한 끝점이 자유롭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줄의 펄스가 도달하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매끄러운 막대에서 수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질량을 무시할 만한 고리에 줄의 한쪽 끝이 메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펄스는 반사되지만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펄스가 막대에 도달하면 펄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줄의 끝에 힘을 전달해서 고리를 위로 가속시키는데요. 고리가 입사 펄스의 크기를 넘어간 다음에는 아래로 향하는 장력의 성분에 의하여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경계면이 강체도 아니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 경우에 입사된 파동의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가벼운 줄이 무거운 줄에 연결된 경우에 펄스가 가벼운 줄을 지나 경계면에 도달했을 때 펄스의 일부는 반사되어 뒤집어지고 일부는 더 무거운 줄로 투과됩니다. 반사 펄스가 뒤집어지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경계면이 강체인 벽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펄스가 무거운 줄을 진행해서 가벼운 줄과의 경계면에 도달했을 때도 그림과 같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반사 펄스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나 반사 펄스와 투과 펄스의 상대적인 침폭은 두 줄의 상대적인 밀도에 의존합니다.
만일 줄이 경계면에서 동일하다면 경계면에서 불연속이 없고 반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파동의 종류와 전파 특성에 대해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리의 발생과 전파 및 도플러 효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